이번 주에는 박진우 선생님께서 리딩 하실 차례였는데, 그,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조건희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리딩이라고 생각하고 온 건 아니고요. 겸사겸사 원래 한 차례 좀 들리려고 했는데, 좀 이 시간에 한 번 좀 얘기를 좀 나누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추상대수 쪽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여러 가지들 어떤 디테일들도 좀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접하고 계실 텐데, 그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어떤 제가 뭔가를 가르칠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그 지금 링크를 그 줍에다가 채팅에다 걸어놨는데 구태영 지금 조인을 하셨으니 제가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놓고 그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어떤 논문 자체가 뭐 중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 가령 이제 김도하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생물학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고 저 혼자서 그냥 가정을 하고 그 전 생물학이 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병리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의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멀티오믹스가 연구가 좀 대세라서, 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떤 결에서만 오늘 좀 일단 어떤 운을 좀 띄우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배우신 것들이 굉장히 좀 헤비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화면 공유 권한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드렸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공유를 했는데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 Gene Abstract Algebra 이렇게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그냥 첫 번째 논문 그냥 띄운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그 비수학적인 사이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를 어떤 제가 어떤 설명해드릴 목적으로 이것들을 공유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어떤 사이드만 좀 보시면 좋겠냐면 좀 이게 어떤 수학적인 언어가 이미 접근 가능한 선이 되었음에 대해서 일단 좀 보시게끔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그 어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인 그 측면에서 필요없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설명할 필요가 이제 없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고요. 어, 가령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뭐 아직 이제 디렉트 프로덕트 이런 개념들이 이 시간에 언급이 되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적당히 잘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코돈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어떤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것들의 어떤 디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어떤 대수적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총 요렇게 선택지가 이제 있어서 총 이제 그 4의 3승계만큼의 어떤 선택지가 있고 이제 그가 이 맥락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어떤 비수학적인 어떤 그 생물학의 어떤 맥락에 대한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지만 가지고 가는 그 라인에서 본다면 좀 이제 이런 테이블도 보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클라인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룹인데 원소가 네개인 거여서 그래서 당연히 항등원이 있고요. 항등원 안에 나머지 원소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테이블을 언제나 이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그룹이 업토 아이소모피즘에서 그룹 아이소모피즘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 같은 걸 이제 스터디하는데 이제 적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언어들만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원소 4개짜리인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이 있으면 저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코셋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코셋을 가지고 나누는 걸 토대로 해서 언어들이 이제 다 보이시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 언어들은 오히려 다 오케이가 되실 걸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나눠 놨는데 이렇게 부른대요. 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지금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블라블라 떠들어 놨다. 기본적으로 그런 라인들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토대로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수적으로 지금 그 추상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맥락들 자체가 그 어떤 단순히 수학적인 맥락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시는 언어들만 가지고도 이걸 이런 맥락에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얘기들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 기대수의 어떤 이계 공부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영상 한 20번 대 어떤 그 초반 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떤 그 앞으로도 공부할 게 좀 많은 좀 그런 식으로 어떤 느껴질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여기까지 공부한 양 자체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것이고요.
적지 않다는 것이고 그 사실 요 정도 선만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생물학이랑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게 가능한 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꼭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정도이고요. 그 공부하시면서 여러 어떤 감상이나 질문이나 불편함이나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사실 저는 지금 이 스터디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사실 코멘트하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는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제가 듣고 어떤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룹 액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래도 어떤 코멘트들 먼저 좀 주시면 좀 요긴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뭔가 큰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많이, 어, 쌓일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뭔가 직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다 하면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 정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니까 좀 약간 건드리고 갈게요. 요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거죠. 좀 이왕 할 거 좀 제대로 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장난이 아니게 드는 문제인지는 알겠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줄타기를 해야 이제 의미가 있겠느냐의 어떤 질문으로 이제 그 통상적으로 그 이런 어떤 어려운 이제 어떤 전공 수학 어떤 성격의 어떤 수학들을 배울 때 누구나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질문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소위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느냐. 이고 사실 그 어떤 결에는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 조건들을 좀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여기서의 대답은.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내가 꾸준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선인 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보통 이게 연습 문제를 푼답시고 이게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어떤 내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등록을 했는데 너무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해서 막상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연습 문제를 단순히 푸냐 안 푸냐 이전에 내가 꾸준히 어떤 너무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지 여하가 제일 중요해요.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그 말에 그 어떤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데, 일단은 제일 그 연습 문제를 풀냐 안 풀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들을 그냥 꾸준히 감상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디테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기를 전 개인적으로 권하냐면, 이게 수학의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좋아요. 수학은 계산과 논리예요. 나머지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수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로 계산이 명확하게 숫자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논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그뭐 자의적인 혹은 타의적인 해석에서 어떤 이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해석들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계산 레벨에서 무언가를 해보는 가운데 이 구체화들에서 감을 잡는 거는 실제로 필요한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레벨로 가져가실지 개인적으로 권하냐면 이거는 좀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수학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이제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배우시는 추상대 수학의 맥락에서는 어디로 가져가시길 권하냐면 선형대 수학으로 가져가시기를 권해요. 뭔 씨발 까먹는 소리냐면 지금 이제 그냥 단순히 이걸 연습 문제를 푸냐 안 푸냐가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이게 와닿는 그 선이 되려면 이 추상화가 사실은 선형대수 레벨에서의 계산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보이시면 그러려냐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서양대수까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그룹이나 사이클릭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왜 서양대수랑 상관이 있단 말이지. 물론 컨셉추얼하게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정도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 레벨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서양대수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나중에 무언가를 구체적인 거를 해볼 기회가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들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그 연습 문제의 의미 같은 게 보이면서 그때 비로소 나한테 와닿고 뭔지가 보이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아, 내가 좋은 책을 정해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책 다 풀고, 아까 그 딱 읽고, 정리와 증명들을 쭉 읽고, 예시들을 와닿고, 연습 문제를 다 풀면 이해한 것이다가 아니라, 직접 경험이 들어가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직접 경험이 추상대수학의 맥락에서는 선형대수의 계산으로 떨어지는 맥락이 직접적인 경험의 맥락이 결과적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전 개인적으로 권해요. 그러니까 그 추상대수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뭐 와닿는 면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좀 넘기셔도 돼요. 아, 뭐 그런 가 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이제 좀 어떤 좀 억지를 부리셔도 돼요. 이거 중요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선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어떤 레퍼런스에서 아, 이 개념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그 정도 맥락 가지고 내가 나중에 지금 이 정도 좀 노출만 좀 해놓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그 어떤 그 억지를 부리는 가운데 계속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학부생들이 이 과정에서 대부분 여기서 주안점에 빠지거든요. 다 풀려고 하는 그 정세에서 아, 내가 이것도 못 풀지? 이게 못 푸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와닿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다. 해가지고 이게 딱 다 보이는 그 구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한 번 보고 까먹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그 맥락이 전혀 다른 가운데 그것들이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때 봤던 이게 요 얘기였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잘 모르시고 편하게 까먹으신 다음에 중요하면 나올 거야. 안 보면 그게 안 중요한가 보지. 이렇게 그냥 좀 강짜를 좀 부리시는 그 정서에서 그냥 꾸준히 노출되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해요.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저는 그게 맞는 방향 같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 듣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그, 제가 오늘 그 그룹 액션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룹 액션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왔던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컨주게이션 액션이 계속 나오잖아요. 컨주게이션이라는 계산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걸 요즘 조금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선형대수학 그 제가 저번에 뭐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두 번째 파트 준비하고 있는 게 대각화 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하려면 어차피 그 컨주게이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책에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는 컨주게이션이잖아요. 그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단순히 예시가 이거밖에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좀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길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들은 다음에 그 그룹 액션에 대해서는 조금 좀 큰 시야들을 좀 공유해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의견들 있으시면 듣고. 저도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제 느낀 점 같은 거죠. 느낀 점 같은 건데, 음, 그 지금 하고 있는 대수학을 제가 조금 영상을 처음에 보기도 하고 몇 번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뭐 막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코셋도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언급했었고,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같이 생각할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게 좀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게 왜 그냥 익숙해져서 이제 좀 더 재밌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그 개념이 좀 더 이제 다가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네. 그런 느낌이 받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선형대수로서 이제, 선형대수가 어쨌든 그 추상대수의 어쨌든 구체적인 예시로 보자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뭐 동의합니다. 그냥 뭐 더 얹을 것도 없긴 한데,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 그룹 액션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적용하는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예. 혹시 또 지금 기대서 이게 스터디 하시면서 여러 어떤 감상이나 질문들이나 코멘트들도 좀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 스터디 사실 너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사실 별 코멘트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냥 꼈으니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음. 혹시 그 다른 분들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혹시 그 최현 선생님이나 남김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줌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요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서, 네, 크게 코멘트가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 그게 제일, 저번에도 아마 그 저희 그 1주년 기념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줌 파티라고 하는, 거기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부담감 없이 오히려 덜 거의 준비하지 않고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얻어가는 것도 많고, 또 재밌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좀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 이 지금 추상대수학 부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형대수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레프트 컷셋, 뭐 라이트 컷셋 이런 게 저한테는 이제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알겠는데 더 크게 이제 이 추상대수학이 선형대수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잘 보이지가 않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도 이렇게 큰 접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확실히 엄청난 재미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종, 전국적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가 어떻게 적용되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 단계들이 힘들다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예,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좀 엮어가지고 좀 그 한 가지 매개체를 토대로 그 각자가 좀 생각하시게끔 오늘 얘기를 좀 가지고 싶어서요. 연구하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키워드를 그 전문적이어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면 저는 다시 여쭤보면 되니까요. 한 두세 개 정도만 주시겠어요? 그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 아주 핵심 그냥 키워드요. 문장 말고 단어. 예. 저는 지금 그 컨벡스 최적화와 그 교수님께서 항상 그 통계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익스포넨셜 패밀리인데 그 모델인데 다만 그 모델이 이제 그 그래프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서 그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그 모델링을 컴팩스 최적화를 통해 어떻게 어, 수정할 수 있을지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을지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대로 정도면 그 답변되는지 정도면 예, 충분합니다. 예, 네. 네. 어, 그 정도면 됐고요. 그 그룹 액션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요것들을 좀 같이 좀 살려보도록 하죠. 조금.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려는 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트 공유를 하고 적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어떤 궁금하신 결들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화면 공유해놓고 적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지금 뭔가 딱 이걸 꼭 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어떤 예시는 마음속에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뭐를 꼭 얘기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치고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이전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만나서 그 대화하는 매개체는요, theory예요. theory. theory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뭐를 좀 어떤 비교하는 정서에 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abstract algebra theory예요. 동의하시죠? linear algebra theory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티어리들을 볼 때 이그젬플들을 보고 아까 제가 적어도 말씀드린 맥락에서 다들 큰 거부감들 없으신 게 일단 선형대수의 어떤 예시들을 보는 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뭐 그 정도는 뭐. 이 정도 느낌들은 그 어떤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어리라는 단어랑 이그젬플이라는 단어의 어떤 그 어떤 특정 결의 비교를 좀 하면서 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 저희가 수학을 배웠으니까 수학적 대상에서 중요한 거는 카운팅이에요. cardinality. 그러면 이거는 휴리스틱한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꼭 정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티어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카운터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카운터블 하니까 아마 카운터블하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이그젠플은 제가 이건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그젠플은 보통 유한계 있어요. 티어리는 카운터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별로 파이나잇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카운터블 인피니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어떤 여지가 있냐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가 좀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론이 유한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환기하는 건 특히나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중요한데 수학이라는 이론과 특히나 이론 물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 아마 컴퓨터 공학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냐면 예시는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그 예시를 해석하는 인간의 시야가 다양하다 보니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방식이기만 하면 아마 경제학도 좀 아마 그런 것 같긴 해요. 통용되는 방식이기만 하다면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이한 이론들은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들을 그 원전을 접근하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티어리들을 그냥 단순히 정합을 전부 다 맞추는 거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티어리가 어떤 예시 이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려먹는지의 정서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접근되었는지를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맥락이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다호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의 맥락으로 간다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정 티어리의 디테일들을 보는 거는 저는 어떤 결이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믿냐면 그 티어리랑 결부되어 있는 특정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할 때 그때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맥락이 되면 그때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정말 세밀하게 왜냐하면 그 책임 소재가 따르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저희는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모든 것들 크게 공부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는 나한테 보상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치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티어리는 기본적으로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몇 개 안 되는 예시들을 진짜 연락 잘 우려 먹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넘어가고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앱스트랙트 알제브라들을 볼 때도 일단은 굉장히 어떤 헤비해 보이는 랭귀지이고 뭐 어떤 내가 즐길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거 뭐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 약간 그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거기서 탈피하는 정서 이걸 다 공부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초래됐는지들을 내가 그 끈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모르는 것 다시 찾아보고 공부하면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맞는 방향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정서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정서적인 면을 먼저 건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시들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냐면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예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그 예시가 여러 가지 그 결들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참 좋아요. 한 가지 예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래서 예시랑 이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시가 한 개라도 해석이 한 개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시를 굉장히 잘 고르면 똑같은 예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상이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볼 때도 굉장히 그 어떤 이해 폭이 기본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정서가 좀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약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룹이라는 개념을 본다라고 할 때, 그룹이라는 개념을 본다고 할 때, 이 그룹 액션까지 오늘 얘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 구체적인 거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싶냐면, 제가 싫어하는 방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싫어야 된다는 어떤 호소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싫어하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좀 싫어하냐면, 저는 아까의 클라인 그룹 같은 예시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인데 거기다가 그룹 스트럭처를 주겠대요. 뭐 되겠죠. 알겠어요. 근데 이런 예시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쩌라고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 그룹의 정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시를 줘요. 원소 4개일 때도 그룹이 된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약간 저는 좀 이런,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상상들을 해야 될지가 좀 잘 가늠이 좀 안 된다는 약간 그런 센스. 물론 이것도 맥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라고는, 중요한 예시가 맞고, 뭔 정서를 좀 전달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 예시를 어떻게 좀 고르고 싶냐면, 내 어떤 생각을 좀 자극하면서 제가 여기서 슬쩍 필요 조건을 넣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선형대수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저는 이 그룹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는 뭐를 생각하냐? 그럼 일단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집합인데 그룹이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룹이어야 되면서도 나한테 어떤 모종의 직관을 좀 주면서도 선형대수랑 상관이 있는 거가 저는 일단은 예시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이해가 가나요? 선형대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필요하면 글로 도망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형대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선형대수랑 별개로 이 구체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 그런 거가 나한테 와닿는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게 저희가 뭐 어떤 랩트 코세시니 라이트 코세시니 이런 뭔가 알듯 말듯한, 뭔 말인지 알겠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거를 비추어가서 보는 방식으로 내가 이게 와닿을 거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맥락에서 아까 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맥락도 좀 넣어보려고 해요. 이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죠? 그러면 저는 어떤 예시를 제안하겠냐. 혹시 끊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레프트 코셋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R2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선형대수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다시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알트는 좋은 예시예요. 모든 의미에서 좋은 예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예시를 선형대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결단코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장할 수 있는 예시의 이 클래스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는 분명히 제약이 각 예시들마다 있는 거는 명명백백히 사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제일 중요한 건 이 원전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예시의 셀렉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장 쉬운 거를 골라야 된다가 단순히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맥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무결한 언제나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 제가 지금 어떤 그룹이라는 거를 직관을 점대해서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아까의 클라인 그룹과 같은 원소 4개짜리나 이 경우에는 R2 뭐 아벨리안 그룹이죠. 근데 약간 이런 너무 뻔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R2가 실제로 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내가 의미 있는 직관을 갖기가 좀 애매하다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하셔야 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싶냐면 R2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R2에서 저는 어떤 걸 주고 싶냐면 유니서클을 생각하고 싶어요. 약간 제가 지금 비추어본 기준하에서 일단 보시면 유니서클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걸 보는 방법이 있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걸로 봐도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E2D IT의 모임으로 봐도 되죠. 다 편하시죠?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룹이라는 거를 바로 눈에 보게끔 만들어주니까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이 2D IT의 모임으로 모든 T를 일단 단순히 리얼로 보고 뭐 레인지는 줄여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저희는 셋으로 나타나는 게 그 포인트라고 그냥 본다면 그러면 이 유니서클을 생각하시면 좀 직관이 좀 서시잖아요. R2에서 이거 보면 이거 지수 법칙 기준으로 그룹이 되죠. 왜냐면 1이 항등원이고 이거 딱 돌리는 거잖아요. 그냥 전화기 이거 지금 다이얼 돌리는 것처럼 이게 그룹이고 당연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되고 교환도 되고 모든 게 다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권을 주는 거는 반대로 돌리는 행위.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선형대수를 점프할 수 있는지 바로 보이시죠? 이 2D it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t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 행렬을 주면 돼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코사인 t를 가지고 생각하면 다들 동의하시다시피 이걸 이 2D it의 모임과 이런 회전 행렬의 이 모임들을 셋으로서 바라보면 사실은 물론 적당히 t의 범위 이런 것들을 조절은 좀 해줘야겠지만 결국 등가가 될 것이고 행렬을 기준으로 곱하는 행위와 이 2D IT를 기준으로 지수법칙을 적용한다는 게 결국엔 등가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걸 정확하게 유도하고 끌어내는 거는 적당히 좀 적어보고 어디가 찾아보고 하면 나오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어떤 구체적인 거라는 맥락과 그리고 선형대수가 들어오는 맥락 다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선형대수의 맥락을 본다면 회전행렬의 모임이라고 보면 선형대수의 대상이 되고요. 근데
굳이 이걸 행렬로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E2D IT의 모임으로 보는 정도가 제 생각에는 타당할 거고 그냥 방정식 입장에서 보겠다고 뭐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그룹을 생각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특정 맥락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는 일단은 얘를 가장 먼저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 호소로서 말씀드리는 정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른다고 하면 일단 요게 그룹이면서도 내가 좀 약간 만질 줄도 좀 아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 예시 왜 굳이 이렇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들이 없으시면 그 제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드린 거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아까 최현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예를 들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맥락들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을 주고 집합에서 어떤 코스트 펑션을 준 다음에 이거 어떻게 뭐 어떤 이제 익스트림을 찾을 것이냐라는 게 기본적인 관심사고 이게 컨벡스라는 조건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이고 그랬을 때 이 집합을 볼 때 저희가 그래도 좀 약간 팬시한 척 하려면 유클리드 공간을 약간 벗어나는 거를 생각하고 싶고 팬시한 척을 좀 하려면 그랬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한 대상들이 뭐 어떤 바운디드 도메인도 좀 만만한 좀 대상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어떤 에그처럼 생겨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스피어 같은 게 좀 약간 그런 거기도 하죠.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최현 선생님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이 질문은 정서적인 질문이고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 추상 기대수 이기에서 다루는 추상대수의 대상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다. 이게 1차원 지금 저희가 드는 이 1차원 구를 꼭 염두에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구랑 상관 있는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연산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좀 관심이 좀 가시나요? 예, 사실 저도 만약에 차후에 이 연구가 좀 더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도 고려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그런 구의 위에서의 뭐 최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예. 저는 사실 이제 진짜로 요즘에 이 계산, 이 뉴메리컬한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예, 확실히 네. 네, 정말 뭔가를 알려고 하면 결국 글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면이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신경 쓰인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그냥 그 이제 수학적인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신경 쓸 만한 내가 뭔가 관심 있는 거랑 연결이 되어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 맥락에서 그런 그룹 액션에 대한 얘기들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얘기가. 그러면 그 그럼 이제 그룹 액션의 정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예시 설계의 관점에서 얘기를 계속 좀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혹시 그룹 액션 다 정의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외우고 있냐라는 질문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집합 S가 주어져 있고 그 집합 S에다가 와 별개로 그룹 G가 주어져 있을 때 그룹이 S에다가 액팅한다는 거는 어떤 G 곱하기 S에서 S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보신 적은 있고 적어도 노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룹 액션은 그냥 적당히 뭐 서칭을 하시든 노트를 보시든 있는데 지금 이제 강성원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는다. 약간 그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직관들을 좀 가져가고 싶다. 약간 그런 그 이제 결의 어떤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제 그림들을 좀 같이 좀 상상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룹을 일단은 맥락이 지금 더 있진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유니서클을 생각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S1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유니사이클 제가 이제 1차원 구라님에서 S1이라고 앞으로 통칭을 할게요. S1이라는 건 저는 언제나 그 R2에 들어가 있는 그 이 유닛 이 단위원을 지칭하는데 R2라고 보는 거 대신에 C1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E2D IT의 모임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복소수를 저희가 이미 등장을 시켰으니까 이 맥락에서 물론 언제나 이거를 E2D IT로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근데 E2D IT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룹으로 보기가 이 맥락에서는 좀 더 쉬우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더 쉽게 와닿으니 이거를 R2의 सब셋으로 보기보다는 C1의 सब셋으로서 생각을 하자고요. 말 이해 가시죠? 이게 단순히 1대1 대응형이 되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 고르자가 아니라 지금 직관이랑 매치되어지는 해석을 이 맥락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E2D IT의 모임을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같이 이 그림을 좀 마음속으로 그려는 것처럼 이게 뱅글뱅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빙빙빙빙. 동의하시죠?
이런 게 지금 어떤 그 이거를 우리가 연산을 기준으로 볼 때 군이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군은 아주 좋은 군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어떤 그 포함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교환이 가능한 군인 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눈에 보이죠. 역시 다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너무 그냥 좋은 녀석이에요. 물론 모든 군이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생각을 어떤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기서 조금 더 야심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싶냐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룹 액션을 지금 준다는 의미는 지금 실제로 우리는 뭘 하느냐 이 빙빙빙빙 돌리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집합 S를 선언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복소수를 단위원 위에서 회전하는 행위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그룹의 실체잖아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집합을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타당할까요? 이게 집합 자체를 답으로 달라라는 결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 S가 아직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맞겠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건데 결국에는 이게 복소수니까 그리고 이 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뭐예요? 복소수의 곱셈이죠. 지수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은 복소수 간의 곱셈이에요.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 집합을 고를 때 뭘로 고르시냐면 복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집합들을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군은 복소수로 지금 표현을 해가지고 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니 얘랑 뭔가 호환이 되려면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좀 딱 직관적으로 어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씀 당일하기보다는 말 혹시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집합을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집합 S를 뭘로 주고 싶냐면 C1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C1에 있는 원소에다가 사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E2D IT를 어떻게 하자? 곱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혹시 느낌이 확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이거를 예시로 들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직 예시 설계 중간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마음속으로 E2D IT가 복소수들의 모임이니 괜찮나요? 그러면 이 집합 S를 할당하는 것도 이 복소수랑 호환되는 녀석이어야 할 테니 그러면 일단 복소수 집합 그냥 던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성역게 생각한 거거든요. 일단 이 생각이 어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복소수를 하나 준다는 거는 사실은 R2에서 폴라 코디네이트 하나 준 거죠.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어떤 레디우스랑 앵글 하나 X축을 기준으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행위예요. 혹시 좀 오시나요? 감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C1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집합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빙빙빙 돌리는 요 놈은 그냥 뭐가 있다는 거 진짜 다이얼 돌리는 행위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추상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걸 그룹 액션이라고 부르면 된다. 만약에 그냥 E2D IT에서 항등을 기준으로 그가 즉 아무것도 안 돌리겠다는 뜻이죠. 안 돌리면 안 돌아감. 그리고 T1만큼 돌린 다음에 다시 T2만큼 돌리면 T1과 T2만큼 각각 또 돌아야 함. 이 얘기라는 뜻. 복소수 G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E2D IT를 곱한다는 뜻이고, 맞죠? 곱한다는 의미이고, 근데 이 맥락에서는 곱하는 순서도 상관이 없죠. 그냥 단순히 복소수의 곱은 교환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 그룹 액션을 가하는 거에 어떤 그 순서를 이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골치 아플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것까지 아직 보진 않죠. 이 단순한 상황에서 이거 그냥 이 지금 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들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거는 좀 감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예시로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일단 그러면 야 그룹 액션이 좀 이런 느낌이구나는 그래도 좀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예시 설계하고 있는지 혹시 좀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 그 C1이라는 게 어, 그냥 복소수 하나인가요? 복소수의 모임. 복소수의 모임이니까 그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의 모임에서 그냥 R2가 사실 있는 거죠. 아무 복소수 하나 찍어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복소수까지 저희가 벡터처럼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룹 액션을 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E2D IT를 골라서 곱하는 거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 의미는 그냥 회전을 시키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면 그 정의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룹 액션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라는 의미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룹 액션의 정의에서 항등원이랑 연산을 해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야 되고. 그죠? 그 얘기는 한동안은 지금 이 뱅글뱅글 도는 거에서 1이라는 뜻이니까 1 곱하면 안 바뀜 이 얘기고 T1만큼 그 먼저 해주고 E to the IT1 그리고 그 다음에 E to the IT2만큼 해주는 거랑 E to the I의 T1 플러스 T2만큼 해주는 거가 같아야 된다. 약간 요거가 두 번째 요구사항이잖아요. 근데 오씨 당연한 얘기지. T1만큼 돌리고 그 다음 T2만큼 더 돌리면 T1 플러스 T2만큼 돌아가야지. 요 얘기. 물론 이게 그룹 액션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초등적인 의미에서 딱 구체적인 직관을 주는 그 느낌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대충 다 동의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룹 액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최종적으로 이 집합을 바꾸긴 할 거거든요. 좀 진짜 좀 인터레스팅한 예시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잠깐 좀 S1을 약간 이제 그 S라는 집합을 C1으로 고정해 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 그 어떤 그룹 올빗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보신 면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 올빗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었냐면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G 서브 X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했었던 녀석들 있었죠. 이게 이거에서 바뀌지 않는 녀석들을 보이면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럼 올빗이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원소를 하나 집합해서 고정하고 그룹 액션에 의한 것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 저희가 스몰 g 올빗, 그러니까 이제 그 올빗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올빗이라는 거는 원소를 하나 집합으로부터 고정을 하고 S로부터 고정을 하고 이 그룹 액션을 가지고 그 이제 결정되는 것들을 집합으로 다 모으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그림이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러면 C1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C1에서 아무 원소 하나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 찍어요. 아무거나. 저는 예를 들어서 1,0 같은 거 그냥 대충 찍을게요. 대충.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그룹 액션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옵니까? S1이 그대로 나옵니다. S1이 그대로 나오죠. 만약에 그 2,0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룹 올빗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냥 반지름이 다 눈에 바로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쓸 필요조차 없죠. 그러면 그룹 올빗들의 모임이라는 건 실제로 뭐를 모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원을 모으는 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빗이에요. 이게 보통 퀀텀 메케닉스에서 얘기하는 이게 각각의 퀀텀 스테이트의 사실 그냥 가장 구체적인 세팅입니다. 너무 그냥 명료하죠. 아, 그래. 돌리는 거에서 이거 돌리는 거 그걸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거 올빗이라는 거 그냥 확 와닿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빗을 하나로 취급하는 거가 저희가 쿼션트를 취하는 행위죠. 그러면 올빗을 저희가 하나의 원소로 취급하게 되면 그걸 집합으로 선언하면 뭐가 되는지도 혹시 눈에 바로 보이시나요? 지금 그룹 올빗 하나가 뭘 결정해요? 원 하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소 하나를 주는 것마다 사실 뭐만 킵하겠다는 거예요? 반지름만 킵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원소 하나 찍으면 빙빙빙 도는 거 다 하나 그 그룹 올빗으로 보는 거를 하나의 원소로 보는 집합이면 이 집합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어요. 넌 네거티브 리얼 넘버랑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원하시는 논 답인지 네거티브 리얼 모르겠네요. 넘버가 되시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0,0을 찍었으면 안 바뀌죠. 그래서 0부터 이 반지름은 그래서 그림 속으로 혹시 상상 가시나요? 쭉쭉쭉쭉쭉쭉 늘어가는 걸 자, 하나의 원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그놈이 이 지금 그 G 올빗을 원소 한 개로 보고의 그 보는 경우에 그 집합에 대한 기술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일단은 하면서 좀 감을 잡는 거거든요. 혹시 재밌으시죠? 이런 설계가. 그래서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시에서 이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예시는 계속 말씀 이 예시가 아니에요. 이 예시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좀 약간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론은 무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시는 몇 개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몇 개가 없는 예시를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결이 뭐냐면 정이 있고 예시했을 때 그 예시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르자 해결이면 안 되고요. 이 정의가 가장 와닿는 구체화를 설계하는 과정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수 이기가 지금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지금 잘 흘러와 있는데 어떤 수학적 정합들을 이제 맞추는 선과 이 디테일들을 확인해서 너무나 잘 흘러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어떤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제 사용대수로도 넘어가는 작업이니까요. 그 정합을 맞추신 가운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예시가 다 함께 와닿는지를 그 몇 개 안 되는 예시를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시가 그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르는 정서가 아니라 계속 상대방한테 어떤 정서를 확인하냐면 이 예시를 토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이 우르사 아저씨 짤이 느껴지느냐 이 아니면 뭔가 그렇지 않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내가 잘 아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수학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예시로 점프해서 오늘 하나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예시를 한번 비틀 거거든요. 의미 있게. 좀 재밌어 보이기 시작하시게. 이미 좀 어느 정도 재밌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 굉장히 좀 단순한 거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좀 비트는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럼에도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러면은 그 예시를 찾는 과정이 한 번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 이거 한번 해봤다가 아 이걸로는 충분히 여러 띠어리가 커버가 되지가 않네 해가지고 이걸로 해봤다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맞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어떤 제 어떤 답변을 드리는 정서는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획일적인 정서보다는 각자가 정서적으로 느껴지시는 점에서 각자가 이런 점들은 좀 가져가도 괜찮겠다 정도에서 어떤 이제 조율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육아 프린시플에 대한 티어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반려자를 만나야 되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티어리랑 프린시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각자의 어떤 삶에서 지금 지금 내가 필요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남이 해놓은, 잘 정리해놓은 어떤 티어리나 프린시플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내 걸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 직접 경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 뭐 이미 굉장히 어떤 높은 퀄리티의 어떤 프린시플도 실제로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유의미한 선으로 화답이 될 때는 언제냐면 이게 내 직접 경험과 매치가 되기 시작할 때 내가 그거를 감상하는 내 방식이 생겨요. 그래서 남들이 이게 아무리 예를 들어 재밌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내 직접 경험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맥락도 생길 수가 있고 남들은 이게 뭐야? 왜 주말에 만나서 수학이나 공부하고 있어? 하는데 나는 어떤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일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도 내 직접 경험이 어떻게 승화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저희가 단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프린시플은 프린시플이고 그게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떤 프린시플이지 간에 그거를 고르는 주체는 나 자신이고 그거를 고르는 방식으로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거는 약간 직접 경험에 대한 정서일진데 수학에서의 직접 경험을 주는 방식들은 구체적인 예시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벌에서 어떤 예시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는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핵심은 내가 이게 직접 경험으로 와닿는 거를 잘 설계하는 데 있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도랑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인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라는 그 맥락이 있을지언정 그것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혹시 답이 좀 됐나요? 그래서 저는 뭐만 필요 조건으로 두고 시냐면 이 예시를 볼 때 내가 충분히 흥미가 자극이 되고 나중에 티어리는 다 까먹어도 프린시플 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까먹어도 이거에 대한 강렬한 감상만 좀 약간 남아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 그런 식으로 다 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어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티어리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딱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 보는 딱 말이 이해가 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는 정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내 마음속으로는 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역시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각자의 티어리는 각자의 해석들은 다 다르죠. 뭐가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지금 기대수랑은
당장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요. 연위수에서 요즘 매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non measurable set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어가지고 그 위키에 나오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시가 딱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예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기대수에도 꽤 많이 나왔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선택 공리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파티션 나오고, 그리고 그룹 액션도 거기 일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조금 재밌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해력이 이제 수학적 문해력이 생기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범주도 기본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더 하실 말씀 더 예시를 좀 바꿔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킵할 건데 좀 실제로 예시가 재밌으려면 그래도 좀 비자명해져야 재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극이 되게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시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예시 설명해 주실 때 단순히 그냥 그 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굳이 그 평면일 필요도 없고, 이제 입체적으로 3차원, 4차원 갈 수도 있고, 또 그게 원이 아니고 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럴 얘기하려고. 경우,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룹 액션이 사실 정의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찾아봤는데 방금 일단 그룹을 어떤 집합의 그 연산을 뭐 연산을 해야 되나? 작용을 시키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룹에서의 그 원소랑 그또 우리가 어떤 S라는 그 원소랑 그러니까 그 군을 작용시키는 그 집합 그 사이에 또 뭔가 이제 그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작용이라는 게 잘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센스에서 그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그 R2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집합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 군을 작용시키는 집합도 R2에서 갖고 있는 게 당연할진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집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뭔가 비자연스러운 집합을 고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이 그룹 액션이란 게 뭔가 의미 있게 그것까지 정의하고 있는지 그런 말하기 어려운데요. 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처음에 환기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타당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이제 저희가 이런 예시들을 고를 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패설로지컬한 이그젠플인지 아닌지 그런 게 어떤 굉장히 애매할 수 있지 않냐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휴리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치가 있는 게 하나는 그래서 지금 예시가 단순 간결한 예시라는 점에서 그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맥락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같이 공유한 예시만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룹 액션에서 어느 정도 직관을 준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 좀 이 정의를 지금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하시더라도 어떤 그림인지 어떤 그림을 얘기하는지는 알겠다. 약간 그런 거는 와닿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로 예시는 결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시는 유한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정말로 셀렉션 하려고 하는 거에서 정말 진중하게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몇 개 안 남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게 그 연구가 되어 있는 예시가 무슨 뭐 적다 이런 결에서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결국에는 적당한 어떤 그 동형인 센스에서 업토 적당히 아이소모피한 센스에서 보면 결국에는 몇 개 없다 정도에서 근데 반면에 이론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자유도가 넓다.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 결로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게 정답이냐의 결로 보시기보다는 그 수학을 저희가 디스커션 할 때 정의의 정합은 같이 맞춰야 된다. 여기서는 전체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정합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정합에 맞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와닿는 예시를 설계하는 점에서는
다양성과 각자의 자유도가 들어가요. 정의만 맞는다면 이 정의가 어떤 걸로 잘 녹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기호는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거가 일단 맞다. 이런 프로포저를 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 자체도 그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디스커션 거리이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셀렉션이거든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그거에 의한 관찰들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좀 이제 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다. 그래서 그 기대수 이계에서 스터디 하시는 게 만약에 애매하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레프트 포셋이나 라이트 포셋이 와닿지 않는다 하면 일단은 노트를 띄워놔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의를 모른다고 할 때 그림이 좀 상상이 가는 예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어떤 설계해 보자. 망 가지고 시간을 때우시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공부거리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설계가 되어지면 한 주 내내 심심할 때 한 번씩 어떤 퇴근길에 생각해 볼 거잖아요. 아, 이거 뭐지? 이거면 나중에 그거는 남거든요. 혹시 괜찮으시죠? 계속 좀 한타를 다 말씀들을 좀 들었으니까 예시를 한번 좀 틀어볼게요. 저는 여전히 그 지금 아까 그 최현 선생님께서 어떤 그 아까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좀 이걸 비트는 맥락에서 좀 비틀어볼 생각인데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그룹은 안 바꿀게요. S1은 그대로 킵할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 뱅글뱅글 도는 거를 생각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안 바꿀게요. 근데 이걸 안 바꾼다는 맥락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집합으로서 바라보면 이 집합으로서 본다는 건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집합으로서는 유니서클인데 그럼 이거는 복소 평면 위에서는 E2D IT의 모임으로 봐도 되죠.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회전 행렬의 모임으로 봐도 돼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회전행렬의 모임으로 보아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경우는 그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복소수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복소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 교환이 가능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근데 복소수는 그게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행렬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 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전행렬로 바뀌었을 때도 그게 된다라는 게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갈 지점이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을 기준으로 지금 군 구조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환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거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먼저 놓고서 이거 아벨리안 그룹입니다. 커뮤테이티브 그룹입니다. 이랬으면 이거 행렬이 모이는데 이래도 되나? 갸웃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물론 적어보면 돼요. 적어보면 나오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냐면 E2D IT를 바꾼 방식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교환이 안 되면 이거 뭔가가 티어리가 틀린 거예요. 이걸 같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혹시 이건 약간 그 강자로 우기는 정서인데 혹시 이 강자로 우긴다는 말이 어떤 정서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을 해서가 아니라 E2D I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교환 가능한 그룹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걸 회전 행렬로 바꿨으면 교환이 안 돼? 이건 뭔가 이론이 틀린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신나게 깔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룹이란 개념이 틀린 거지. 이게 어떻게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 회전 행렬을 곱하는 행위나 E2D IT를 곱하는 행위나 실제로 하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행위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정서가 좀 전달했나요? 증명은 아무것도 없지만 증명은 그게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관을 갖고 있으면 이제 수학자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 본인들이 이미 직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직관이랑 대치되어지는 명제들을 보면 명제가 틀렸다고 우겨요. 내가 맞다. 왜냐면 내 직관이 너무 선명할 때. 그럼 이거는 퍼블리시 됐어도 틀린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직관이 맞아. 이런 강자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래도 이제 뭔가 맞는 것 같으면 이제 증명부터 의심하면서 보는 거죠. 말이 이제 결이 좀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신력 있는 어떤 저널에 실렸으니까 맞는 결과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명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그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 이 약간 그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거나 이제 집합은 제가 S1으로 보겠다는 거는 E2D IT의 모임으로도 보겠지만 제가 이거를 집합 S를 염두에 둬서 지금 이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하는 건데 회전행렬의 모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동의하시죠? 결국에는 군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같은 대상이어야만 돼요. 같은 대상이 아니면 이거는 군이라는 이론이 그렇게 쓸모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이론은 우리는 폐기할 거예요. 혹시 그 정서적인 지점이 동의가 되시나요? 그 정도는 쓸모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 관점을 집합에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까 우리가 이거를 집합을 단순히 C1으로 골랐다는 이유는 그냥 그 E2D IT가 곱셈이었으니까
괜찮죠? 곱셈이었으니까 곱소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씨 그냥 복소수 일단 다 골라.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없는 방식으로 고르고 나니까 뭐 대충 말이 되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가 납득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맥락을 아까 어떤 맥락을 안 넣었냐면 이거를 회전행렬로 보는 맥락을 넣지 않았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아, 이 2D IT? 아, 복소수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복소수랑 호환돼야 되니까 일단 복소수 전체 다 골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빙글빙글 올빗이 도는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군이라는 어떤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 2D IT 대신에 회전행렬들의 모임으로 봐도 되잖아요. 봐도 돼야만 되죠. 정확하게는. 정확한 워딩으로는요. 그러면 저는 집합도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행렬의 모임으로 지금 S도 그런 식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C1은 그렇게 이게 조금 말이 되지만 이게 이런 센스에서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가 왜 오케이냐면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코사인 T를 2 곱하기 행렬로 주고 이제 R2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C1 대신에. 그럼 그냥 단순히 뭐 하면 되냐면 컬럼 벡터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은 다 돼요. 그래서 뭐 다 여기서도 옮겨는 지는구나. 이거는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냥 뻔한 얘기지만 이제 이 관점이 들어오니까 좀 약간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좀 바꿔볼 거거든요. 여기서 이 행렬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걸 설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집합을 끝까지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S를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C1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치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치사하게 생각하겠냐면 왜 내가 복소수 한 개만 곱해야 되느냐? 복소수 컴포넌트 두 개면 왜 안 되느냐? 집합을 아까는 C1으로 준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C2로 주면 왜 안 되느냐? C2를 주면 이번에는 이제 컴포넌트가 두 개니까 G1, G2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주려는 집합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잠깐 임시적인 선택지로 S를 C2로 하고 잠깐 생각을 합시다. 임시적인 선택지로. 괜찮으시죠? 그러면 아까를 흉내를 똑같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아까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가죠? E2D IT 있음. 복소수 곱함. 오케이, 오케이. 이거였죠? 논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컴포넌트를 두 개로 늘리면 여전히 G는 S1입니다. 이해하셨죠? 잠깐 행렬은 까먹을게요. 잠깐 복소수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2D IT를 이 G1과 G2에다가도 액션을 해줘야 되죠. 아까 한 개짜리는 어떻게 하는지 와닿으셨죠? 그냥 곱할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 생각들을 그대로 확장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답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한 가지 제안을 달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 질문이 뭔지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룹 액션을 정의하라는 뜻. 그래서 지금 그룹은 유니서클이고 S1, 지금 S는 C2일 때 그때 그룹 액션을 방금 우리가 C1 케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의해 볼 수 있겠냐가 드린 질문이에요. 각각에다가 똑같이 이추다 IT를 곱한 각,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각각 복소수에다가 아까 E2D IT 곱한 게 그룹 액션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컴포넌트 두 개면 왜 똑같이 하면 왜 안 돼요? 그러면 각각에다가 근데 여기서는 E2D IT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컴포넌트 두 개에다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했을, 아, 그 컴포넌트 두 개가 뭔가 독립이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꼬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좀 느낌이 있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독립이 안 되게 바꿀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지금 C2에서만 놓고 본다면 G1과 G2는 별개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G1과 G2는 따로 노니까 E2D IT를 똑같이 곱한 다음에 G1도 T만큼 쭉 돌고 G2도 T만큼 쭉 도는. 물론 이게 C2니까 R4니까 정말로 시각화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각각의 다른 평면들에다가 반복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되네. 라는 거는 보실 수가 있고, 컴포넌트 3개여도 되겠죠. N개여도 되겠고요. 똑같은 식으로 우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한 건 일반적인 CN에서 모든 임의의 N에 대해서 다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이 생각하는 근거가 독립적이니까 된다라는 김도하 선생님의 직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적으로 독립이 안 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독립이면 그냥 다 되는 거 그냥 컴포넌트하게 와이즈하게 반복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니까 말장난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걸로 그냥 다 내려간다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인터레스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팅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꼬이게 만들 건데 그 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C2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죠. 그래서 집합을 C2로 주면 지금 이 직관 CN으로 확장이 되긴 합니다만 C2로 주면 E2D IT랑 지원 컴마 G2가 있으면 각각 E2D IT 곱함 이러면 상등원 곱해주면 아무것도 안 바꾸는 거 맞죠? 아무것도 안 바꾸고 1 곱하는 거니까 각각 컴포넌트에다가 당연히 안 바꾸고 그리고 E2D IT 먼저 곱해주고 아예 이제 그룹 액션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E2D I 이제 2T T2를 그다음에 해주는 거랑 E2D I에다가 T1 플러스 T2를 동시에 해주는 거랑 다 똑같으니까 일단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냥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꼬아 볼게요. 자, 여전히 그래서 집합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좀 직관이 서셨죠? 그러니까 뭐 적어보라면 다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말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집합을 이제 바꿀 건데 그룹은 여전히 유니서클로 줄게요. S1. 복소수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결국 행렬로 바꿀 거예요. 근데 복소수만 가지고 일단은 생각해서 E2D IT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림 있으시죠? 그러면 아까 김도하 선생님의 코멘트를 따라서 이게 독립이니까 오케이잖아요. 따로 노니까. 독립이 아니게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여기서 꼭 이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 가지 좋은 방식이 뭐냐면 그룹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룹은 지금 뭐냐면 원이에요, 원. 원이라는 거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얘는 크기가 1인 놈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지금 그룹 액션을 준다는 건 뭐냐면 회전을 시키는 거죠.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그러면 회전을 시키면 뭐는 안 바뀌어요? 매그니튜드는 안 바뀌어요. 지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도 안 바뀌고 G2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C2 안에서 저는 이걸 C2 전체로 하면 지금 너무 쉬우니까 집합을 그 안에서 다시 줄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체를 이제 눈치채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하는 행위는 회전을 막 시키는 행위죠. 그러면 어떻게 줄여도 될까요? 집합을 C2 전체 대신. S1으로 S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직관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S1은 1차원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집합을 C2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두 개가 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지금 S1이라는 강성훈 교수님이 답변에 뭐가 있는 거냐면 크기를 안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어 유비를 좀 해봅시다. S1이라는 워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R2 안에 있는 단위 1이어서 S1이. R3 생각해 보세요. R3에서 9 아시죠? 이걸 보통 뭐라고 불러요? S2라고 불러요. C2는 뭐랑 똑같아요? R4랑 똑같아요. 동의하시죠? R4 안에서, 즉 C2를 R4로 봤을 때 거기 안에서 우리가 크기를 고정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 기준으로 크기를 1로 줍시다. 반지름의 크기를 1로 주면 그거는 뭐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요? S3요. S3. S3겠죠. 즉 C2 안에서 크기가 1인 벡터의 모임. 말 되나요? 자, 증명 이전에 나이브한 상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룹 액션이라는 게 뭘 하는 행위예요? 컴포넌트들을 빙글빙글 돌리는 행위예요. 돌아가면 뭐 연락 돌 거예요. 각도는 돌아요. 이거는 오케이. 그걸 돌리는 게 이 t라는 파라미터예요. 이걸 돌리더라도 뭐는 바꿀 수 없어야 돼요? 크기는 바꿀 수 없어야 돼요. 뭐의 크기? 벡터의 크기. 그러면 애시당초 집합 자체를 크기가 똑같은 거를 다 모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집합을, C2 안에 있는 단위, 아까 벡터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다? S3를 골라도 되겠구나. 근데 단위 크기를 골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반지름이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1.5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그 중에서 기준을 하나 정한다고 한다면, 반지름의 크기를 1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지금 재밌으시죠? 머릿속으로 그림 뺑글뺑글 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빙글빙글 도는 것마다 이 돌려봤자 어디서 돌 것이다? 크기가 똑같은 데서 돌겠구나. 여야 돼요. 이거 증명은 아니에요. 증명 아니지만 이게 아니면 수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수학적으로
추는 그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저게 맞추지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노력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직관이 좀 섰나요? 그래서 간결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룹 액션에 와닿고 싶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일단 최종적인 답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룹은 S1을 주고요. 그리고 지금 뭘 주냐면 집합은 S3를 줍니다. 그러면 아까 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가요. 이제 다 구 얘기죠. 이거 구에서 뭐 돌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S3 정도만 돼도 이제 그렇게 트리비얼한 예시라고 할 수는 없죠. 혹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같이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 얘기들을 좀,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지금 이제 그룹 액션에 대해서 본다라는 게 조금, 이거 좀 재밌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는 좀 전달이 좀 되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좀 더 이제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왜 이 예시를 설계했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전시킨다라는 관점을 유의미하게 들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게 지금 단위 크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원과 지투는 더 이상 독립이 아닙니다. 엮여 있어요. G1을 키우면 G2는 줄어야 돼요. 크기가. 근데 그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독립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비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위원 안에서 여기서 단위원은 C2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R2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C2 안에 있는 단위원인 S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그룹 액션 하더라도 S3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건 재밌는 팩트죠. 그렇게 될까라는 지금 질문. 자, 이제 여기까지 말을 해놓고, 자, 이제 적어드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적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이게 이런 게, 예시를 이제 좀 잘 설계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감상 있으시면 듣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직관을 만든 걸 이제 수학적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S3에서 그 회전이 이제 될 거라는 그 직관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1차원에서 그러니까 R2에서 그 원이 뺑뺑 도는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R3에서 구의 표면에서 그냥 어떤 원을 잡아도 그냥 뺑뺑 돌아도 그것도 잘 되고 또 그러니까 그 직관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네, C2에서 대충, R3에서 대충.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돌리는 거니까, 이 돌더라도 컴포넌트 와이즈하게는 크기를 바꿀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거를 두 개짜리에도 확장해도 각각의 크기를 못 바꾸니 이 두 개가 설령 크기가 1인 컨디션을 가지고 돌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한 스텝 이제 그러니까 더 간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혹시 또 다른 또 그러니까 이제 적어 드릴 거예요. 이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좀 와닿나요?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면 좀 비자명하죠. 어떤 왜냐하면 지원 가족들은 더 이상 그게 아니니까요. 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G1, G2의 차원을 늘린다고 했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뭐 설명을 아직 안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파라미터가 하나라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T라는 네. 근데 그 T도 여러 개일 수 있고 혹은 그 T끼리도 어 그러니까 독립이 아닐 수도 있게 컨스트럭션이 가능한지 그냥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나서 틀 수 있는 베리에이션들이 되는 거고, 이런 각각들의 많은 형용사격들의 어떤 중요한 새로운 예시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단순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양자역학에서 이런 걸 어떤 글로벌 베이지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펙트를.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그 없으시면 좀 적어 볼게요. 코멘트 있으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제 패드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들을 이제 하신 건데 이제 그러면 사실 몇 줄 적을 게 없어요. G는 제가 뭘로 줄 거냐면요. S1으로 줄 거고요. S1으로 준다는 건 집합으로 뭘 준 거냐면 E to the IT를 모을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성역이 모을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우기면 집합으로서는 명확합니다. 물론 어떤 t의 범위 줄일 수 있지만 뭐 그냥 별 관심 없어요. 뭐 그건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집합을 주는 거는 여기서 S라는 건 셋의 의미에 쓴 건데 저는 이거를 S3. 아 이거 노테이션 좀 별로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쓸게요. 그래서 집합이 있으면 저는 이걸 S3로 볼 건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집합을 볼 때
복소수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E to the it로 본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S3도 뭐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싶냐면 C2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싶어요. 말 되나요? 그 구조, 이제 수체계 구조를 그냥 같이 맞춰 놓겠다 이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뭐를 모아야 되냐면 G1, G2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줘야 되는 컨디션이 그 크기에 대한 컨디션을 줘야 되죠. 이게 근데 복소수열 기준을 줘야 되니까 복소수열 기준으로 크기를 주려면 실수는 두 개 제곱하면 크기 제곱이 나오지만 복소수는 그러면 안 되죠. 복소수는 뭘 취해줘야 돼요? 모듈러스. 모듈러스라고 하셔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냥 그 켤레를 취해주면 되죠. 컨주게이트. 그래서 어떻게 기술이 될 거냐면 그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우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제가 좀 더 선호하는 표현은 G1바 더하기 G2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복소수기 때문에 크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A 플러스 IB랑 A 마이너스 IB를 곱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지 A 플러스 IB를 그냥 그대로 제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이 기술이 되어져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룹과 집합을 이제 선언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거를 액션을 해줘야 돼요. 동의하시죠? 이 집합 두 개를 이제 줬고 하나는 군으로서 쓸 거고 하나는 집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액션을 준다는 거는 뭐를 정리해 줘야 되냐면 얘는 그러니까 얘를 뽑아야 되고요. 동의하시죠? e to the it를 아무거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의하고자 하는 거는 G1, G2인데 얘는 그냥 임의의 C2의 원소가 아니에요.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냐면 G1, G1 바 더하기 G2, G2 바가 1인 조건을 만족하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에요. 임의의 지원제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퀘이션 하나 만족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까 남기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최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갖는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성의 없게 이 E2D IT를 양쪽에다가 다 그냥 그대로 곱할 거예요. 여기서는 곱하는 순서가 그 왼쪽에다 곱하나 오른쪽에다 곱하나 이 맥락에서는 상관이 없죠. 그냥 복수도 곱이니까.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있죠.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고 C2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S3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되느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왜 되냐면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러냐면 얘가 새로운 G1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를 새로운 G2 프라임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떤 컨디션이냐면 G1 프라임, G1 프라임 바 G2 프라임, G2 프라임 바가 1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S3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역시 이해가셨나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G1과 G2가 이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게 알고 있는 가정이지. 이렇게 지금 E2D IT를 곱했을 때 되냐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윤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렇게 또 E2D IT를 똑같이 곱하는 거 아니라 약간의 베리에이션 같은 걸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쪽은 예를 들어 E2D IT 곱하고 한쪽은 E2D 마이너스 IT 곱하거나 이런 적절한 어떤 변형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이 부분이랑 상관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뭐냐면 G1 프라임이 E2D IT G1이고 G2 프라임이 E2D IT G2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어보시면 재밌는 짓이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이거고 동의하시죠? 두 번째 거 복수 판례 취하면 어떻게 돼요? E2D 마이너스 IT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되죠. 복소수는 이제 딱 보이시나요? 지들끼리 죽어요.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에서 얘도 이렇게 적히고 얘도 이렇게 적혀서 그래서 뭐 말장난하는 것이다? 얘 말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얘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도 볼 수가 있냐면 아까 최현생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얘네들 바꿔도 되냐? 바꿔도 돼요. 어차피 켤레액은 취해주는 순간 지들끼리 뒤진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좀 보여드린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예시를 지금 어떤 설계한 방식으로 지금 이 빙글빙글 도는 이 군의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집합에다가 가한 거예요. 가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3차원 구에서 3차원 구를 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S1을 따라서. 3차원,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일단 3차원 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있어요. 일단은 재밌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C2면, 뭐,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그냥 뻔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S3는 그렇게 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S3에서 점을 하나 고정하세요. 아무거나. 근데 S3는 더 이상 저희가 정말로 상상할 수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할 수 있는 범위는 S2까지예요. 동의하시죠? R3 하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S3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어쨌거나 대충 S2처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찍었을 때 그 점을 따라서 올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1을 따라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모듈마다 S3에 있는 각각의 점들마다 조금의 이미지가 좀 생기시나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룹 액션이라는 방식으로 기술을 한 것이죠. 아직 끝난 얘기 아닙니다. 예시를 바꾸진 않을 거고, 이걸 좀 비틀어보는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는 가운데, 어떤 예시의 설계들을 약간 이런 지점들을 좀 약간 추구해 보시라가 조금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지점들이에요. 좀 재밌으시죠? 이런 생각하는 거, 과정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그룹 올빗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까먹어도 이런 그림들은 아마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좀 서거든요. 좀 비틀 거거든요. 지금 아까 세팅을 바꾸진 않을 거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오늘 해보는 걸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여기까지 질문할 건데 그래서 단순하게는 S1을 S3로 액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어떤 이제 시트에서 한 점을 잡고 액션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그 S3에서 이 축을 비튼다고 해야 되나? 그 축을 비튼 상황에서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맞는 yes and no인데요. 네. 맞는데 제가 이거는 아주 아주 상세한 답변 드릴게요. 말을 길게 씨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 딱 보시면 우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거기서 이제 답변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좀 보시면 좋겠고, 예, 또 혹시 또 다른 또 어떤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거 그냥 되게 근거 없는 상상인데요. 제가 그냥 주워 들었던 수학적인 이론 중에 가우스맵, 뭐 모비우스 트랜스폼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S2에서 축을 변환하는 식의 것과 관련돼 있다 정도로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것과 이 그룹 액션을 연관 지어 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가령 지금 어떤 하시는 일이랑도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맥락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당연히 다 관계가 당연히 깊게 있습니다. 네, 좋고요. 혹시 또 다른 또 하실 말씀 주시면 또 듣고요. 그룹을 그냥 놔두고 집합을 잘 만들면 그룹 액션을 취해서 음, 맞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얘기 같은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룹 액션을 어떻게 잘 하면은 토러스가 나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토러스는 위상적으로는 S1 곱하기 S1이어서 자체가 그룹이 되어서요. 여러 그룹 액션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S1에다가 S1 액션을 주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부분인데, 오늘 이 시간에 토러스로 가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예, 하지만 네, 사실 중요한 예시입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첫 번째로 전율하셨으면 하는 지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위상 수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알아야 되는 예시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예시거든요. 이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설계한 거는 아니고요. 이 예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놈이에요. 호프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호프 파이브레이션. 그래서 이게 축 돌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혹시 이제 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S3예요. S3에서 원소를 따라서 뭘 가지고 돌리는 거냐면 S1을 따라서 빙그르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S3들마다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S3 안에서 한 점마다 그룹 올빗을 따라 가지고 이게 S1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그 안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호프다발 구조라고 불러요.
아직 이 호프다발에 대한 이게 지금 이제 소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이거는 제가 위키 페이지를 거기다가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각자 그, 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거 오히려 화면 공유를 끄고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S3라는 3차원 구가 있으면 이 3차원 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각 점마다 어떤 게 존재하면 S1을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놈들이 그들 안에서 모종의 하모니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E2D, I2를 곱하는 것마다 쭉 S1을 따라서 쭉 돌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죠. 어떤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 각각의 점들마다 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게 그게 어떤 모종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게 뭐냐? 자,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하면요. 자, 이 맵을 보시면요. 제가 이걸 자세히 오늘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수학의 목적이 지금 설명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인클루전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어떤 기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각 점을 여기서 하나 고정하는 것마다 그 점마다 S1이 빙글빙글 감기는 걸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보면 맞고요. 이걸 어떤 위상기하에서는 파이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정의가 뭐냐라는 건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돼서 글로 가진 않겠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있죠. 제가 예시 하나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S1이 C1에다가 액트 할 때, 아까 말 이해하시죠? 그냥 아까 가장 단순한 예시. S1이 C1에다가 액트 할 때, 그러면 그룹 올비는 당연히 이 원들이 되죠. 각각의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그러면 그걸 하나의 원소로 보게 되면, 즉, 이게 쿼션트 스페이스입니다. 쿼션트 스페이스를 들여다보면 그 쿼션트 스페이스는 셋으로서 어떻게 결국 생기게 되냐면, 0 이상부터 쭉 가는 그 선이 나와요. 이 그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느낌 오셨죠? 증명과 별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이제 이 맥락에서도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다시 한번 얘기하면 C1에 위에서 S1이 액트를 하면 C1, 그러니까 이제 그 C1에다가 S1 액션을 주면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을 주면 그러면 각각의 올빗들이 그 원들을 결정하고 레벨셋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레벨셋을 하나의 원소로 보면 논 네거티브 리얼이 나옵니다. 말 다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셨나요? 뭔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S1들은 각각들마다 뭐가 빙글빙글 다 돌아요? S3는 S1 액션을 저희가 줄 수 있죠. 말 이해하시죠? S3에다가 우리가 지금 S1 액션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도 이제 이해 가시죠? 호프 파이브레시 그 그림이 그 뜻이에요. 각 점마다 S1들을 따라서 빙글빙글 돕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뭐냐면 그룹 올빗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거를 하나의 원소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 뭐가 되냐면 이거를 하나의 원소로 볼 때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가셨나요? 그거를 하나의 원소로 본 그 집합은 뭐랑 똑같냐면요.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S2랑 같아집니다. 엄청 신기하죠? 다시 한번 수학적인 선언을 정확하게 합니다. S3 안에서 S1 올빗을 각각의 S1 올빗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점들마다. 그거를 하나의 원소로 본 집합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올빗을 그냥 하나로 보면 뭐가 남냐? 우리가 보는 R3에서 S2가 정확히 딱 남아요. 그렇게 생겨 있다. 이게 아직 오늘 서영대수 혹시 근데 김다수 선생님 이거 한 시간 만에 끝내셔야 되나요? 그거 진짜 맞게 얘기는 좀 하려고요.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이게 왜 굉장히 재밌는 그거냐면 S3가 지금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S1과 이 S1만큼을 다 무시할 때, 즉 이것들 다 하나로 보면 S2가 남는데 뭐를 위상수학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맞아 배우면 증명할 수 있냐면 S3는 절대로 S1 곱하기 S2로 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국소적으로는 S3가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생겼냐면 국소적으로는 S1과 S2가 빙빙빙 도는 방식으로 S3 안에서 꼬여 있는 식으로 S3가 생겨 있다가 포인트예요. 이거를 호프다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소적으로는요, S3가,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아니에요. 전체에서는 아닌데, 국소적으로는 S3가 S1 이걸 보통 그레이 서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이 서클과 S2의 처럼 생겨 있어요. 국소적으로는. 근데 이게 반복이 계속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꼬여있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생겨 있어요. 그래서 로컬하게는 그러한데 이거를 기하학에서는 보통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로컬하게는 S1 곱하기 S2랑 같은데 글로벌하게는 다르다.
라는 아주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상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시예요.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들어갈 만한 중요한 예시예요. 국소적으로는 이런 게 매니폴드의 철학을 생각해 보시면 매니폴드의 이제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로컬하게는 유클리드 공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S3는 로컬하게는 S1 곱하기 S2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소적으로 S1 곱하기 S2로 생겨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오늘 본 그룹 액션의 방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시를 단지 그 이제 C2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 이거 CN으로도 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어쨌거나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코멘트이고 신기하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그 충분히 아 재밌구나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한 가지 죄송하지만 얘기를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말이 길 건 아닌데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화원 공유할게요. 여기까지 보여드려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선형대수는 어디 있다는 것이냐 까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예, 오늘 마지막 제가 드릴 얘기고요. S1은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의 모임. 이거 오케이죠? 제가 이거 이퀄이라고 쓰는 건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똑같다는 센스. 그래서 아벨리안 그룹으로 지금 똑같다는 것은 뭘로 봐도 되냐면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코사인 t 이게 그룹 홈모피즘이 뭐 된다. 뭐 아이소모피즘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아, 동의하시죠? 거부감 없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그 한 번 더 강짜를 부려야 돼요. 왜 이거를 그룹에 대해서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셋에 대해서는 안 돼? 이라는 강짜를 부리는 게 타당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강짜를 부리는 관점 하에서 다시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이죠. 맞죠? 기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기술했냐면 G1, G2 동의하시죠? C2에서 보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모았냐면 G1, G1바 더하기 G2, G2바가 1인 걸로 모았죠. 동의하시죠? 아무 거부감 없으셨죠?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놈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체를 눈치채실까요? 오늘의 마지막 제가 드릴 이야기. 자, 힌트는 2 곱하기 2입니다. 네. 이게 뭘까요? 2 곱하기 2의 힌트입니다. A, AD-BC 모르겠는데. 아, 정답이에요. 디터미넌트처럼 안 보이지만. 자, 그래서 치사하게 강자를 좀 부려보면 이러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놈은 이름이 있는데요. 이놈은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지금 복소수니까 얘 들어가죠. 실수는 복소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했던 모든 얘기는 선형대수의 방식으로 전부 다 계산적으로도 그렇고 다 가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행렬을 가지고도 전부 기술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이 추상대수 랭귀지들을 쌓는 것들은 약간 무미건조하게 쌓으셔도 돼요. 당분간 괜찮아요. 그 어떤 재미없는 맥락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이 언어들을 쌓고서 나중에 이 구체화를 보다 보면 이 언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결이 되고 오늘은 하나를 좀 더 그룹 액션이라는 어떤 좋은 매개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좀확 받아셨죠? 혹시 그 감상이나 코멘트들 있으시면 또 질문 있으시면 듣고 그 김도환 선생님 가이던스를 따라가지고 한번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 없으시면은, 저, 네. 예, 이것도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왠지 아까 그 EIT를 이제 하나의 그 집합으로 보면서 그거를 전부
어, 반지름으로 생각하면은 하나 넌 네거티브 리얼 밸류로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 그냥 좀 약간 생뚱맞은 말일 수 있지만 갑자기 이게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그 매트릭스들이랑도 혹시 연관을 지을 수 있나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론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거의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선행대수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맞아요. 그 아까 그 S3가 국소적으로 S1 곱하기 S2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S2는 S1 곱하기 S1으로 쓸 수 있지만, 못 인가요? 씁니다. 그것도 못 써요? 다릅니다. 네. 그 스피어는 언제나 더 작은 차원의 스피어의 곱으로는 언제나 적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S1 곱하기 S1은 참고로 토로스입니다. 아, 그럼 네, 아까 말씀하셨네요. 네. 어, 그러면은 그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그룹 액션의 정의도 오늘 사실 대충 좀 보고 들어온 정도라 가지고, 큰 고민을 안 해봤었던 주제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는 게, 신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는 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신기하다 정도였고, 어, 그 기호적인 면에서, 어, 이게 빨리빨리 입력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좀 차분하게 보면서, 어, 와닿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헤비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차례 이제 초상돼서 지금 공부하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면 나중에 뭐 예, 보게 됩니다. 여러 결에서요. 약간 저는 디터미넌트 거기서 왜 나온지 사실 너무 충격받아서.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쿼션트를 하면 뭔가 위상 구조가 바뀌는 그런 이제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 쉬운 것 중에 그 예시의 일종으로 이거를 아까 뭐 호프 다발인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쿼션트라는 뭐 자체가 하는 뭐 어떤 모르겠어요. 너무 대충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예, 그런 예를 생각이 들어서 떠올라서. R을 G로 쿼션트 하면 S1이 나오고요. R2를 G2로 네, 쿼션트 하면 그 토러스 S1 곱하기 S1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네. 호프다발은 S3를 S1으로 이 그룹 액션을 따라서 쿼션트 하면 S2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되게 무미건조하게 정리를 한 건데 그 실제로 각각 무슨 뜻이냐라는 것들은 다 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긴 합니다. 저는 아까 그 S3를 각각의 그 S1 오빗을 같은 것으로 두면 S2가 나온다고 하셨을 때 그 답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속으로 음 반지름이 두 개니까 R2에서 일사분면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어긋나 있는 점들을 다 다르게 봐야 돼서 아 그래서 단순히 R2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럼 이게 뭐가 되지라고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있었는데 그걸 S2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좀 벙찜과 동시에 그 재밌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룹 액션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라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특히 어, 넌 네거티브 리얼 밸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내 눈이 좀 띄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슬랙 채널이나 저기 어디지? 단톡방에서 이야기한 호프다발이 드디어 뭔지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S3만 하더라도 이게 다 행렬들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여서 이 정도 선에서만 해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적용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지는 그 어떤 이 기하학적인 어떤 퀀터티들을 전부 다 행렬들을 가지고 다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가지는 맥락에서 예를 들어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혹은 스페셜 오소오나 그룹 이런 맥락들이 다 그 관계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